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기쁜 소식, 성공적인 순간들, 심지어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끼고 아껴서 죽기 살기로 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도 자랑해서는 안 될, 오히려 숨겨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섬과 섬을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수많은 다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이 다리들이 튼튼하고 안전해야 우리의 삶도 평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 다리를 너무 성급하게 놓거나 불필요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다리는 굳건히 건설하고 어떤 다리는 조심스럽게 놓으며 또 어떤 다리는 아예 놓지 않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룰 주제들은 단순히 숨겨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계를 맺고 자신을 지켜라는 깊은 조언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이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쌓은 재산은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간사하게 만들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드러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첫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닌 나의 재산을 탐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며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재력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들 것이며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언제든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단물이 떨어지면 버려지는 껍데기처럼 그들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부에만 향해 있을 뿐입니다. 둘째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나를 깎아내리거나 심지어는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에게는 항상 뒤따르는 그림자처럼 시기와 질투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거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때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굳이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은 당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얻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 결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를 과시하는 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옆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듯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자랑함으로써 당신 주변에 이익을 좇는 소인들이 들끓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를 겸손하게 다루고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부는 진정한 가치를 발할 것이며
당신의 삶은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재산은 굳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세입니다. 재물은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드러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두 번째, 나의 약점이나 비밀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아픔과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약점이나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졌을 때 언제든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변화하기 마련이고 오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내일은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며 이때 당신이 공유했던 약점이나 비밀은 당신에게 빚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은 나를 조종하거나 협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당신을 압박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비밀은 소문이라는 형태로 퍼져나가 결국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점은 나의 치부와 같아서 남에게 보여주면 보일수록 나는 더욱 취약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의 취약성이라고도 합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당신에게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타인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과 비밀은 철저히 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비밀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요새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숨기듯이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취약한 부분은 누구에게도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기 위해 나의 약점은 나 스스로 보듬고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 타인에게 공유하여 위로받을 영역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서에 모든 것을 말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의 힘을 알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데 능숙합니다.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다룰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나 좋지 않은 소문은 절대 퍼뜨리지 마십시오. 타인을 험담하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칼날과 같습니다. 그 칼날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상처를 입힙니다. 남을 험담하는 행위는 일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당신의 험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험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기 쉽습니다. 결국 원래의 의미를 잃고 걷잡을 수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험담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어 당신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영혼을 좀먹는 행위가 됩니다. 험담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험담에 낭비하기보다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남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신을 개선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험담은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남을 험담함으로써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노력과 인격으로 쌓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험담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말로 당신의 주변을 채워나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선행은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면 그 선행의 가치는 반감될 뿐만 아니라 자칫 위선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선행에 대해 진정으로 감동하기보다 당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닐까? 혹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인가? 와 같은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당신이 베푼 선의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또한 선행을 자랑하는 행위는 당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행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선행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은 부수적인 것이며 그것을 목적으로 선행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자선을 행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선행의 본질이 자기 과시가 아니라 순수한 이타심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당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회를 통해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한 기억은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타인에게는 굳이 알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행이 빛을 발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울림을 줄 때입니다. 겸손함은 미덕이며 진정한 선행은 겸손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 바다에 도달하듯 진정한 선행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내가 이룬 성과는 겸손하게 숨겨야 합니다. 성공은 달콤하지만 그 성공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을 꿈꾸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자랑할 때 주변 사람들은 축하보다는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패를 경험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공 자랑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당신의 성공이 커질수록
당신을 시기하는 마음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성공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타인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눔의 방식은 자랑이 아닌 솔선수범과 조용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조용히 지켜보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공 뒤에 숨겨진 노력과 헌신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하거나 당신의 명성을 훼손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성과는 겸손하게 다루고 굳이 남에게 과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당신 스스로의 만족으로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성과를 이룬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자신의 빛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그 성공을 발판 삼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겸손함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그 성공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6번째, 나의 가족에 대한 불평이나 단점은 외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가장 가깝기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할 사적인 영역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가족의 단점이나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은 당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당신이 속한 가족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연장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동료라 할지라도 가족 문제는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은 당신의 가족 문제를 당신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기 어렵고 자칫 잘못된 조언이나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솔직한 고백이 타인의 입을 통해 왜곡되어 전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오해와 상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외부로 알려진 가족 문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과 직접 소통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지지 기반입니다. 그 울타리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로의 단점을 감싸 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며 외부인의 개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그들의 단점까지도 감싸 안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7번째,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는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미래의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미리 자랑하거나 공표하는 것은 오히려 계획을 망치거나 주변 사람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표를 말하는 것은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자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계획을 들으며 응원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거나 심지어는 당신의 실패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가거나 당신의 길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공개된 계획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방해꾼들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예기치 않은 방해꾼이 나타나거나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신중하게 다루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야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군사 전략가가 자신의 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하듯이 당신의 중요한 계획들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계획은 실행이 중요하며 말로만 하는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계획을 말하는데 낭비하기보다 계획을 실행하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후 그 결과가 말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겸손함은 당신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하고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래 계획을 말할 때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꿈과 목표는 당신의 내면에 간직하고 조용히 노력하여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신중함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를 섣불리 자랑하는 것은 미완성의 그림을 미리 전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성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8번째, 당신의 불행이나 고통을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든 시기에 위로와 공감은 필요하지만 모든 불행을 만인에게 알리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거나 때로는 그 불행을 당신의 약점으로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불행을 자신의 만족감으로 삼거나 당신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행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는 당신 자신을 더욱 그 상황에 묶어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헤어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의 에너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통을 이야기하는 대신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물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불행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터놓으세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행은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행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 같으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행을 겪었다면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내면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고통은 홀로 감당하고 극복의 과정은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자신의 신념이나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신념은 개인의 매우 깊은 내면에 자리한 것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념 또한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강요는 종종 격렬한 논쟁과 불필요한 적대감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신념을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통해 타인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 드는 것은 무모한 시도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신념이 아무리 훌륭하고 옳다고 생각될지라도 타인의 신념을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말로 강요하기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설득의 힘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과도하게 드러내거나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당신을 독단적이고 다친 사람으로 비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더욱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맹자는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자는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신념은 당신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수 있지만 타인의 나침반까지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발현입니다. 당신의 신념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을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조용히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당신의 특별한 재능이나 숨겨진 능력은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물론 재능은 발휘되어야 빛을 발하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모든 재능을 과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앞서 성공을 겸손하게 다루라고 말씀드렸듯 재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능력은 당신에게 큰 힘을 주지만 동시에 당신을 시기와 질투의 표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볼 때 존경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당신의 재능이 타인의 부족함을 부각시키거나 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재능을 폄하하거나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들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 앞에서만 드러냅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함부로 길거리에 뿌리지 않듯이 당신의 특별한 능력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려면 그것을 올바른 목적과 겸손한 태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능은 타인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될 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이를 과시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재능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또한 모든 재능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당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주역에서는 겸손하면 복이 오고 교만하면 화가 온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숨겨진 능력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재능이 드러나지 않아도 당신의 노력과 실력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섣부른 자랑보다는 묵묵히 정진하는 태도가 당신을 더욱 위대한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죽기 살기로 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재산, 나의 약점,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 나의 선행, 나의 성과, 가족의 단점, 미래에 대한 계획, 불행이나 고통, 신념 그리고 특별한 재능까지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배운 지혜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현명한 침묵과 신중한 언행은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겸손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러한 지혜들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